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 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690가구로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착공에 202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 커진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서 8월 전국에 총 7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휴가철인 여름은 통상 분양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청약 시스템 개편 등이 맞물리며 분양 일정이 대거 지연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파트 상승과 그 하락 기간이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렇게 해서 긴 기간을 좀 표현했다면 요즘에는 수개월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좀 빠르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저성장, 금리 변동성, 그리고 쪼그라든 거래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 값의 등락 사이클은 더 짧아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 실수요자들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어려우시다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그 해결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또 여러분 6월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뭐 10년 주기설이니 뭐 20년 주기설이니 또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느리게 좀 움직였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빠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 보면 여러분들 자, 폭등장을 경험을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폭락장을 또 경험을 해보셨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회복장을 또 경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즉,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장 활동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가야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방송처럼 그다음에 뭐 너튜브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시장도 그만큼 피드백이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이동 속도,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또 최근에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지금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주기가 길 때에는 내가 좀 잘못 선택을 하더라도 그걸 좀 만회할 기회가 충분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빠르게 변화할 때는 내가 그 만회할 기회를 다시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부터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정창근 대표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투자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좀 오프라인에서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 세미나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요, 주말에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열 예정이 있거든요. 자, 이번 주 세미나는요, 강북의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는데, 제가 중간에 제가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강북 지역의 많은 지역들이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요. 지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는 이제 용산 같은 지역들도요.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1, 2억 정도 투자로 접근이 가능했었던 이런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용산 내에서도 뭐 서계청파, 원효로, 후암동 많은 지역들이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금액이 5억대로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용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강북 지역의 핵심 지역인 뭐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장을 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요. 상당히 아주 좋은 지역인데 아직 좀 노출이 더 돼서, 그러니까 노출이 좀 안 돼서 상대적으로 아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제가 이런 강북 핵심 지역, 뭐 핵심 지역 하면 뭐 마용성이겠죠. 마용성 같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해서 내가 투자 차익을 좀 크게 거둘 수 있는, 물론 개발 압력도 상당히 좀 높은 지역들입니다. 개발 압력도 높은 지역인 이런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포 같은 데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1억 투자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억 정도의 투자처가 또 존재를 하거든요. 단지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지금 눈길이 지금 그쪽으로 쏠리지 않아서 지금 투자 금액이 좀 낮은 것뿐입니다. 이제 가치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용산도요. 상대적으로 2, 3억대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을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좀 공개를 할 테니까요. 뭐 지역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전망까지도 제가 아울러서 세미나 때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용성 내가 들어가고는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너무 작아서 그동안은 좀 포기했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말이에요.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저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월계동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데요. 네. 제가 이제 여유자금이 한 4억 정도가 있어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보러 다녔거든요. 네. 갭 투자해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려고. 근데 네. 그 중에 이렇게 노량진 그 신동아 리버파크 25평하고 네. 월계동에 그 한진 한화그랑빌 24평. 근데 가격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둘 중에 어떤 쪽으로 가면은 괜찮을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무주택 네. 상황인데 그래도 우선은 갭 투자를 먼저 해놓고 좀 나중에 내가 그 집에 입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처음 말씀 주신 게 노량진에 위치한 신동아 리버파크 25평형,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거주하시는 동네 근처에 예, 월계동 한진 월계동. 한화그랑빌 24평형. 어떻게 예. 좀 투자를 해놓으면 좋을지 그 전략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요. 이제 투자를 하실 네. 때 제가 네. 이제 누차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부동산 투자하시기 전에 이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네. 제가 세미나 때 네. 보면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그 스프링 노트 있죠. 예, 스프링 노트. 네, 네. 예, 스프링 노트 가져오셔 갖고 빼곡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네, 다 많아요. 썼죠. 예, 그런데요, 부동산은요, 공부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건을 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물건을 산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물건을 산다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교를 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비교를 그렇죠. 잘해서 더 좋은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예, 그런데 꼭 근데 저희 세미나 때 오시면은 그렇게 막 이게 그러니까 학교 때도 그렇게 안 하셨던 공부를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분들 아마 집에 가시면은 그거 어디다 적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동산은 네. 비교를 잘 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노량진 신동아 아파트랑 네. 예, 그다음에 월계동에 있는 한진 하나그랑빌 이 두 개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입지를 한번 입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두 네. 단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신동 아파트 같은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신동 아파트는 지금 여기 여의도하고 인접을 해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여의도하고 인접을 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7호선 라인 지나가다 보니까 강남 네.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좋아요. 예, 그다음에 옆에 서울에 우리가 이제 뉴타운 중에 대장주에 속하는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거주하시는 월계동이요. 월계동의 지금 한진 하나그랑빌. 예. 예. 한진 하나그랑빌을 보면 얘는 지금 이제 그 장인 뉴타운 옆에 있죠. 그렇죠? 네, 네. 예. 지금 한진 하나그랑빌은 여기가 지금 대단지에 한 3천 세대 되는 대단지고요. 여기 예. 중랑천에 지금 인접을 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인 뉴타운이 이렇게 크게 인근에 또 입지를 해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자,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두 아파트 그냥 우리 단순하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비교해서 우리가 좋은데 그냥 투자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요.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요. 예,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딱 이거를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압축을 해 볼게요. 세 가지로. 네. 자, 첫 번째가 직주 근접성이에요. 첫 번째가 지금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러니까 도심이라는 거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예,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직주 근접성, 서울은 이제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3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군이라던가 네, 상권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도 학군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지역이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죠? 더 예. 높죠. 네. 그래서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거 쾌적성이 뭐냐? 주변에 뭐 공원이 많다라던가 아니면 네. 뭐 한강에 접해 있다라든가 이런 네.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거 요거 쾌적.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비교를. 네. 자, 월계동에 있는 자 아까 한진 하나그랑빌, 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노량진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 신동아 리버파크. 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먼저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월계동에 있는 한진 하나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좀 강북 끝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도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노량진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여의도가 바로 인접을 해 있죠. 그죠? 네, 네, 그렇죠. 여의도가 바로 인접을 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7호선 이용하면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그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자,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은 한진 하나그랑빌보다 노량진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예. 얘가 더 우위에 있고요. 자, 네. 그다음에 인문 환경을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뭐 월계동 그 지역에 뭐 학군도 양호는 하지만 노량진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주변 지역이 인문적인 환경도 훨씬 더 좋습니다. 뭐 학군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예. 네, 네.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지금 노량진 쪽이 훨씬 더 낫고요. 자, 그다음에 예, 예. 우리가 월계동 한진 하나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중난천이 인접을 해 있어서 뭐 주거 쾌적성 양호한 편이에요, 아주. 그죠? 네. 예. 자, 근데 여기 노량진 쪽은 노량진단 앞에 노량진역 쪽으로 나가 보면 여기는 어때요? 한강변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주거 쾌적성도 제가 볼 때는 신동 아파트가 훨씬 더 좋거든요. 훨씬 더 낫죠. 예. 근데 자, 가격도 그리고 한 1억 정도가 더 비싸요. 네? 가격도 한 1억 정도가 더 많아요. 아, 더 좋은 신동아가. 지역이니까 비싸야죠. 네. 자, 그리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대장주 옆에 있어야 그만큼 대장주가 끌어주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월계동에 있는 한진 하나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장인뉴타운이 인접을 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장인뉴타운이 인접을 해 있고 옆에 노량진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같은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 인접을 해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33평 신규 아파트 가격이요. 지금 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10억에서 한 11억 사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은요. 저희가 네. 저는 예상하는 게 대략 23억에서 25억 사이로 봅니다. 시세를요. 네.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장인 뉴타운보다 노량진 뉴타운이 2배 정도가 높죠. 훨 비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월계동 한진 하나그랑빌하고 노량진 신동 아파트가 아까 1억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변에 새 아파트는 2배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럼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럼 저평가되는 게 노량진 신동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 결정하는 요인 중에 직지 군적과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쾌적성도 노량진 신동 아파트가 훨씬 더 우위에 있고요. 자, 거기다가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가격 차이는 월계동 한진 하나그랑빌하고 노량진 신동 아파트하고 1억 차이밖에 안 나지만 주변의 새 아파트 가격이 2배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신동 아파트 매수하셔야 되는 신동아, 네. 거예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님도 보면요, 제가 이제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투자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고르냐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많이 고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익숙하니까. 예, 네.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다른 지역을 하려 그래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투자하기가 약간 네. 좀 무서운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런 게 내가 있어요. 살고 있는 네. 지역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요. 마음이 편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초기에는 내가 잘 아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투자해서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또 시세 차익이 또 틀려지게 되면 지금 당장 마음 편한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죠? 맞아, 우리는 시세 그러네요. 차익이 더 큰 네. 지역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기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을 많이 보시는데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교를 네. 해서 내가 얘보다 더 좋은 입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한진 하나그랑빌보다는요. 예, 신동 아파트 신동.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아파트 중에는 노량진에 위치한 아파트 손 들어드렸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두 개의 아파트가 좀 고민된다 하신다면 이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고 그래도 좀 선택하기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서울에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조금 이제 자금이 조금 생겨서 네. 한 3억 정도 이렇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좀 이렇게 투자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용산에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아, 조금 찾아봤는데 동호암동인가 그쪽은 좀 가격이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신속통합 뭐 이런 거 얘기도 한다 그래서 네. 그쪽이 좀 투자해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용산에 또 이게 투자할 만한 데가 있을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무슨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1주택 따라서 6억이야 신축을 사야지 취득세를 뭐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6억 이하가 신축으로 찾기가 힘들어서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은 1주택 상황에서 여유자금 3억으로 용산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데 역시 용산 지역이다 보니 이 세금적인 부분, 세테크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용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어디냐? 강남, 서초, 송파, 예, 강남 3구랑요, 용산이에요. 예. 아, 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만약에 1주택자가 투자용으로 플러스 투자용으로 1주택을 더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취득세가 8% 중과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플러스 또 1주택을 또 매입을 하면 또 3주택이 되잖아요. 예. 예, 3주택 이상은 또 12% 중과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강남 3구하고 용산이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왜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가 좀 취득세 이제 중과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걸로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 강남 3구하고 용산 좋으니까 예, 못 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반대로 얘기하면 맞아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 뭐 재건축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 보면 다 좋은 지역들 아닙니까? 예, 예. 압구정, 청담, 삼성, 그죠? 예, 네,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사실은 이 용산이요 요즘 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좀 이게 취득세 중과 조치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용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 없으신 분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중과에 좀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우리가 용산이 앞으로는 강북에서는 가장 부촌이 되는 지역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의 부촌인 지역들, 뭐 압구정, 청담, 삼성, 반포, 잠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예. 예, 아파트 사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압구정만큼 비싼 데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재개발도 한남노타운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2, 3억대로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은 다른 지역과는 좀 틀리게 용산은 투자 금액이 소액, 중액, 고액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용산은 전국구 시장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투자자가 제일 많은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가려면 우리가 방법은 있긴 하거든요. 예. 방법은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 주택 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 돼요. 아, 임대사업자. 예, 네. 주택 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에 또 85% 감면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네. 6억 이하, 아, 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네, 네. 그 다음에 신축 이거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용산에 투자하실 때 6억 이하 물건들을 막 찾고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6억짜리가 이제 별로 없겠죠. 예, 6억 이하짜리는 내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110 대책 이후에 1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거든요. 예. 예, 이럴 경우에 1월 10일 대책이 나왔는데, 자, 1월 10일 이후부터 2024년 올해예요. 2025년 12월 31일 2년 동안요. 자, 6억 이하.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이하 똑같아요. 네, 네. 신축.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소형 신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요 사이에 준공이 나야 돼요. 준공. 예, 준공이 난 소형 신축, 즉 소형 신축은 6억 60제곱미터 이하 신축이에요. 예, 네, 네. 요 주택은 취득세 할 때 중과 배제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네. 예, 취득세 판정.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물건이 용산에 있으면, 네. 이런 물건이 용산에 있으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굳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취득세는 그냥 1% 적용이에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6억 이하 주택, 그러니까 6억 이하짜리가 이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투자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6억 이하짜리 물건이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동암동을 지금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동암동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이제 고도 제한 완화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암동 일대가 뭐 한 15층까지는 완화는 될 거는 같은데 여기도 네. 한번 알아보시면 거의 6억 이하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런데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최근에 뭐 동의서 진구하고 막 접수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네. 근데 이 동암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15층이니까 사업성은 사실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동암동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죠, 그러면. 예, 어디냐면요. 네. 청파동 쪽이에요. 청파동 아, 쪽에 네. 제가 지역은 제가 여기 좀 방송에 제가 공개를 안 할게요. 예. 예, 예. 자, 청파동 쪽이에요. 청파동 네. 쪽에 어떤 지역이냐면 자, 숲세권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개발이 되면 민족공원 조망이 나와요. 아, 자, 거기다가 역세권에 여기서 다 350m 이내예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 학교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학세권이죠. 네, 네. 그런데 학세권에 만약에 우리가 6억 이하짜리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쪽보다는 더 투자 가치가 높겠죠. 그렇죠? 네, 네. 예, 지금 동호암보다는 사실은 동호암은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더라도 어차피 충수 높이는 뭐 15층까지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근데 걔보다 입지가 더 좋은 역세권에 학세권에 숲세권에 만약에 지금 또 어떤 또 개발을 위해서 벌써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면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아, 예, 그런 어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네. 그러니까 청파동 쪽에 있거든요. 아, 청파동에. 예, 청파동 쪽에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청파동이 이제 많은 지역들이 지금 다 지금 지정이 됐어요. 원래 여기는 네. 아래쪽은 청파 1구역, 여기 청파 2구역 신속, 여기 서계동, 그다음 여기 공덕동 일대까지 다 지정되고 여기 원효로 일대 다 지정됐거든요. 근데 네네. 유일하게 지금 아직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지정되기 직전이죠. 그렇죠? 아, 네, 예. 네. 그래서 요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제가 찾아보니까 6억 이하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거나 아니면 얘가 또 잘 찾아보시면은 또 1월 10일 이후에 준공인한 주택들은 굳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취득세 카운팅할 때 제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런 네. 데가 있어요. 아, 예. 그런 데가 있으니까 제가 방송에서까지 막 지역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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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관심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 드리거나 네, 네, 네. 예, 관심 있으시면 이번 주는 그 제가 토요일 날 세미나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세미나에 한번 나오셔서 한번 또 네네. 설명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용산에서의 투자 보셨던 동후암동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으로 한번 임장도 다녀오시고 6억 원 이하의 신축 다세대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움 좀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습니다. 최근 이 부동산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 집값이 이제는 좀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점차 이제 상승 전환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 향후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정창현 대표와 함께 나눠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요. 투자에 대한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기에 있느냐 아니면 하락기에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지금 변곡전 시장에 있느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타이밍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작년 8월 달에 지금 정점을 찍었거든요. 예, 정점을 찍고 쭉 빠졌어요. 예, 작년 하반기 내내 안 좋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1월 달부터 좀 반등이 시작을 하면서 올 3월 달에 작년 8월치 지금 거래량 넘어섰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부로 제가 이거 아파트 거래량 뽑은 건데 벌써 4월 통계치는 벌써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가 지금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5월 지금 집계 중에 있는데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 6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30일 이내 신고이기 때문에 지금 집계가 다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있을 거예요.
예, 거래량이요.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뭐 이런 거죠. 예, 예, 둔촌주공, 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죠. 예, 18일 만에 또 신고가, 예, 헬리오시티 다 따라잡았다. 자, 여러분들 이 둔촌주공 정확히 1년 반 됐죠. 예, 1년 반 전에 예, 33평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예, 13억에 분양했습니다. 13억 전후에. 자, 그런데 최근에 강북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예, 33평 9평, 예, 그러니까 국민평형, 예, 9평 이제 분양가를 지금 16억이니 17억이니 18억이니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예, 불과 우리 1년 반 전에요. 1년 반 전에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33평 13억에 분양을 했었는데 예, 지금 들리는 거는 지금 강북 지역에서도 지금 9평 분양가를 16억에서 17억에 지금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조만간에 뭐 지금 행당동 일대도 요 가격에 나올 거고요. 예, 마포도 지금 요 가격에 나올 거예요. 예, 그다음에 거기보다 더 안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들도 지금 국민평형 때 다 13억 이상이 나올 겁니다. 예, 불과 1년 반 전에 이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예, 어때요? 예,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여의도나 서울 아파트, 여의도에 있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48억 신고가 찍고 또 여의도 재건축 매물 벌써 4건이 거래가 되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의도나 압구정 이런 좋은 지역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렇죠. 용산이라던가. 근데 그동안은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드디어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런 지역들도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노도강도 살아났다. 예, 전국 아파트값 26주 만에 상승 전환.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폭등장이나 폭락장이나 보면 항상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들이 먼저 거래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온기가 상대적으로 하급지로 온기가 퍼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노도강 자체도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가격 빠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과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들.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나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여건이 상당히 악화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예, 강북권 대개조, 그러니까 이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용적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아서 또 가격에 대한 눌림이 상당히 강했었던 지역인데 사업성이 좀 좋아지면서 지금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억 이하 주택, 예, 9억 이하 주택 뭐 신생아 특례 뭐 이런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저금리죠. 그렇죠? 예, 이런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9억 이하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이제부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요. 요즘 저도 상담을 해보면 느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작년에 서울의 1순위 청약률이 아마 43대 1이었나 이랬을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1순위 청약률이요. 자, 그런데 벌써 올해는요. 지금 130대 1이에요. 지금 새 아파트 받으려고 서울에 지금 줄 섰거든요. 예. 자, 근데 물량은 없어요. 입주 물량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또 새 아파트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강북 지역 웬만한 지역도 다 이제 13억대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물량도 별로 없고 분양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 안 되는구나. 자, 구축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축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새 아파트 분양 못 받으니까 물량도 없고 분양가는 너무 높고요. 예. 그러면 구축이라도 가야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과 여러분들 1년 전에 역전세 걱정했습니다. 예. 역전세 걱정했어요. 예.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5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대차 이입법 있죠? 임대차 이입법이 2020년 7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 24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 달부터는 어떤 물건들이 나오냐? 2+2 쓴 물건들. 계약갱신 청구권 쓴 물건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4년 동안 못 올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2,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전세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지금 이제 강동에 올 연말에 나올 거 빼고는요. 아까 올림픽 파크 프레온, 예, 그거 빼고는 사실 입주 물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 당연히 우리가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전세 수요가 지금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 한 해 필요한 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대략 4만 5천에서 4만 8천 가구 정도의 새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 2만 얼마, 올해 같은 경우 한 2만 가구 정도 나오죠. 자, 근데 내년에도 좀 나와요. 근데 적정 수요에는 택도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전부터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26년도, 27년도가 내후년이 더 걱정입니다. 자, 거기다가 앞으로 여러분들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었던 지역들도 못 가는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대거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신규 아파트가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는 오히려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금리가 우리가 9월에 내릴 건지 연말에 내릴 건지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금리는 상승을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에서는요. 사실은 금리하고요. 예, 이 주택 시장 자체의 관계가요. 예. 사실 예전에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많은 사례를 보면 시기별로 보면 대략 금리가 올랐을 때 주택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랬던 적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음의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로 갈 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판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담대를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에 민감한데 이런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거기다가 이런 거죠. 정말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예. 자,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이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적폐다. 예. 또 다주택자의 대표적인 주택임대사업자도 그래서 적폐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죠.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거 어떻게 됩니까? 자,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 3개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그거 다 팔고 15억짜리로 가죠. 10억짜리 아파트 3개 들고 계시는 분은 그거 다 팔고 30억짜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가 제일 가장 선호도가 높은데 지금 많은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지방 거 다 팔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놓는 거예요. 가뜩이나 신규 아파트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외지인 매입 비율이 지금 24.6%, 즉 거래되는 양의 4분의 1이 다 외지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더욱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되면서 서울의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요, 저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시장 데이터보다는 더 빨리 제가 캐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매수 문의가 제일 많아졌다?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변곡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닥 탈출이에요. 바닥 탈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터닝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공급이 부족한데 지방은 공급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주택 공급이 지금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근데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예, 거래량도 심화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무조건 지금 갈아타셔야 돼요. 예,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자, 우리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지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하실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 분양가 예, 계속 올라요. 예, 건축비 떨어지겠습니까? 예, 건축비 계속 오릅니다. 신규 아파트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축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구축이라도 잡으세요. 지금. 예, 근데 구축도요. 구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을 사셔야 되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축도요. 좀 사업성이 좋은데. 예,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을 좀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내 집만을 하기에는 좀 시드머니가 없다. 이런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사실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소액 투자하실 분들, 예, 인력 가지고 서울에 투자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좋은 입지에. 예, 그래서 노후도 높고, 그 다음에 입지 좋은 지역. 자, 얼마나 서울에 노후된 데가 없으면은 모아타운 같이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주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시켜주겠습니까?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노후도 높은 데다가 내가 선점 투자해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이 없어도요,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남들보다 더 빨리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싸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지역도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비아파트 시장, 특히 빌라 시장 안 좋죠. 근데 앞으로 빌라 시장도 지금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빌라 시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 앞으로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지금 개선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빌라 시장이 예전에 전세사기 여파가 없었던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시장이 정상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 시장도요. 지금 너무 시장에 싼 게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 요인들,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공급량이라던가 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지금 변곡점 시장입니다. 예, 변곡점 지금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움직여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게 말처럼 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좀 행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예,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제가 이제 시장을 다니다 보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좋은 지역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저평가인지 싼지 비싼지 사실은 좀 비교가 좀 안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역 간의 비교, 물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물건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어떤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B가 입지가 훨씬 좋아요. 예, 그런데 A가 먼저 뭐 정비구역 지정됐거나 아니면 뭐 신속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B라는 지역의 입지가 훨씬 좋아요. 만약에 노후도도 더 높고 사업성도 좋고, 그럼 우리는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 지역의 변화는 알지만은 또 다른 지역의 변화는 좀 느끼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도 핵심 지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이제 분석도 제가 세미나 때 제가 해드릴 거고요. 또 시장 전망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세미나 때 뭐 고민 사항도 이제 제가 질문도 받을 거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게요. 계속해서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작년에 네. 대표님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네. 예, 대표님께서 음. 잡심리 근처에 빌라를 사면 좋다고 해서 네. 제가 그 1억 정도 전세 끼고 1억 정도 투자를 해놨는데 네. 요번에 역세권 시프트 그걸 추진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정보를 너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네. 예, 제 또 1억 정도를 또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요번에 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도 꼭 세미나에 가고 싶긴 한데 네. 좀 좋은 지역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성공적으로 투자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또 모은 이 여유자금 1억을 한 번 더 성공 투자해 볼 수 있는지 대표님께 도움 청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아, 네, 그 감사합니다. 아까 답심이동이면 여기 그 답심역 앞에 이쪽이겠네요. 이쪽이가 이번에 지금 역세권 시프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주변 지역을 좀 어느 정도만 흐름만 알면 되거든요. 예, 이런 거죠. 네. 자,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용답동이라는 지역이 역세권 얘기 나오고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투자 금액이 2억 중반대까지 올랐어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예. 사실은 여기 답심이역 요쪽 지역, 그러니까 전동 답심이 노타운이 여기에서는 얘보다 더 메인인 입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네. 용답동보다 여기 제가 추천해드렸던 지역이 노후도가 여기가 90%가 넘어가요. 네네. 예, 서울에 90%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아주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얘보다 네네. 얘가 더 입지가 좋은데 얘가 먼저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은 올랐는데 아직 얘는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좀 추천을 해드린 거거든요. 예. 아, 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가 예. 지금 역세권 시프트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보면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절차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 지역이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러 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 여러 지역에 지정된 지역하고 아직 안 된 지역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아직 안 된 지역에 먼저 이렇게 선점하면 지금같이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면서 시세 차익이 또 크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긴가민가 했는데, 예. 예. 대표님 말 듣기를 자,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 예. 여유자금 1억 정도도요. 1억 정도도 보시면 제가 지역은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마포거든요. 네. 마포예요. 네네. 예, 마포에서 자, 이런 거죠. 지금 마포 쪽에서 보시면은 가장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마포 같은 경우는 뭐 홍대라든가 서교동, 연남동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아니면은 망원동의 뭐 망리당 상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즘 핫하다는 지역이 예, 요즘 있죠. MZ들 지금 네. 핫플레이스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 홍대 상권, 서교동 상권, 연남동 상권, 그다음에 망리당 상권. 그죠?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핫플레이스인데 여기도요. 주변 지역이 지금 여기 위쪽에 마포구청역 주변에 다 모아로 지정됐고 아래쪽도 이제 최근에 이제 모아로 이제 좀 있으면 지정될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요 지금 지정된 지역보다 지정되거나 앞으로 지정될 지역보다 그러니까 좀 가격은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 지역보다 더 좋은 입지에 네. 우리가 더 소액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는 요런 지역도요. 자, 요런 지역도 지금 작년에 그 답신이 쪽에 1억 투자하셨죠? 네네. 근데 마포가 더 상급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포가 더 상급지인데 요 지역도 잘 찾아보시면은 지금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 노후도도 70% 정도 나오고 상당히 높아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아까랑 똑같아요. 답신이동 투자하는 거랑. 네. 여기 지역보다 더 입지가 좋아요. 아. 더 입지가 좋고요. 노후도도 더 네네. 높아요. 자, 그럼 여기에 아. 우리가 작년에 네. 우리 선생님께서 답심이동에 선점해서 투자했던 것처럼, 그죠? 선점 네네. 투자했던 것처럼 여기도 자, 가격도 낮고 노후도도 높고 입지는 더 좋아. 자, 이렇게 똑같이 투자해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네네네. 예, 근데 제가 방송에서 또 지역을 말하면요. 좀 그래요. 네. 예, 지역을 아.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저희 세미나 때 한번 오셨다고 하셨죠? 예, 예, 세미나 나중에 때, 시간 되시면 토요일 세미나 때 오시거나, 꼭 가겠습니다. 예, 세미나 오시거나 아니면 따로 네. 좀 저희 그 회사 그 대표 번호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럼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따로 그냥 상담 스케줄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번의 성공 투자를 경험하면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소액 투자처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이와 같이 소액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좀
용성 이렇게 핵심 지역에 좀 투자하고 싶다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있습니다. 정창회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